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오늘까지 제가 함께 진행합니다.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채린입니다. 이제 올해가 딱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섬세한 전략으로 남은 연말도 성공적인 투자를 해봐야겠죠. 일단 오늘의 전략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기 전에 뉴욕 증시 복귀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뉴욕 증시 지난 금요일장 보시면 혼조세 보합권에서 마감을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날과 큰 차이가 없는 정도의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사실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무려 20% 이상 폭등을 하면서 상승으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중에 미국의 수입 물가가 발표가 됐는데 전월 대비 0.1% 상승으로 예상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PPI, CPI에 이어서 이 수입 물가마저도 예상을 상회한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물가에 대한 부담감을 좀 가중시켰고요. 그러다 보니 장중에 10년물 금리는 4.4% 선을 터치하면서 시장에 부담을 가하는 요소가 됐습니다. 특징주들인데요. 엔비디아가 2.3% 내렸습니다. 브로드컴의 이 반도체 설계 시장에서 엄청난 기술력을 검증하는 실적 결과였다. 이런 평가들이 전해지는 가운데 엔비디아의 AI 칩 독주 체제에 균열을 내는 것 아닐까 이러한 우려감이 자리하고 있죠. 테슬라는 4.3%의 급등, 잠시 후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팔란티어는 이날 장 마감 후에 나스닥 100 지수에 신규 편입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기대감 속에서 장중에 3.9% 급등하며 또 한 번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자, 뉴욕장에서 나타났던 핫 테마들 한판에 모아봤습니다. 양자, 드론, 그리고 우주를 이날은 꼽아볼 수가 있을 텐데요. 양자의 경우에는 구글이 지난주에 발표했던 양자칩, 윌로우 공개에 대한 영향이 지속됐습니다. 아이온큐와 리게티 컴퓨팅 등의 대표적인 관련주들 최근 엄청난 변동성을 나타내는 가운데 이날장에서도 모두 두 자릿대의 상승률을 나타냈다는 점 체크를 해주셔야겠고요. 드론 테마의 경우에는 아처 에비에이션의 개별적인 이슈에 따라서 자금 조달 이슈에 따라서 17%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주말 사이에 들려왔던 소식인데요. 조비가 한국 고흥에서 비행 시연을 했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이 소식이 이 국내 드론 관련주들을 어떠한 방향으로 자극하게 될지는 주시를 해보셔야겠고요. 마지막으로 우주 테마, 이 미국의 FAA 청장이 트럼프 취임 전에 나는 사임을 하겠다, 사표를 던지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향후 이 사람의 후임자로는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 지명을 할 수 있게 될 여지가 생긴 건데요. 이에 따라서 우주 개발 관련한 규제들이 좀 완화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있고요. 플래닛 랩이라든지 로켓 랩 등의 대표적인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이날 장 마감 후에 나스닥 100 지수 리밸런싱에 따라서 신규로 편입되고 편출되는 종목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편입 종목으로는 팔란티어와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그리고 테이저건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엑손 엔터프라이즈가 꼽히고 있고요. 편출 회사로는 일루미나와 슈퍼 마이크로컴퓨터, 모더나 등 대체적으로 예상됐던 종목들이 지금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패시브 자금 유입 혹은 유출에 따른 변동성 주의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브로드컴의 실적 결과 아마 금요일부터 바쁘게 챙겨보고 계실 텐데요.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뭐가 도대체 얼마나 좋았길래 이렇게까지 주가가 급등을 했을까? 핵심은 2개, 3개 정도로 꼽아볼 수가 있는데요. AI 매출이 1년 동안 220%나 급증했다라는 점이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122억 달러를 한 해 동안 기록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대형 클라우드 기업 3곳 고객으로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 부분 역시도 아주 중요했는데요. 호크텐 CEO가 2027년도까지 100만 개의 AI 칩 클러스터를 구축할 것이다. 이렇게 직접 발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은 이 AI 사업 아주 짱짱하겠는데? 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게 된 것이고요. 거기다가 투심을 조금 더 자극했던 것은 배당금에 대한 상향 조정 이슈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월가
테슬라의 평가도 아주 긍정적입니다. 거의 모든 대표적인 IB들이 브로드컴에 대한 투자 의견 그리고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는 움직임이 잇따라 나왔고요. 그리고 브로드컴과 함께 움직였던 반도체 주들 역시 아래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AI 칩에 대한 견조한 수요가 확인이 됐다 보니까 이번 주 18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마이크론의 주가 4%대 급등을 했고요. 마벨 테크놀로지는 최근 실적에서 데이터 센터 수익이 100% 급증했다라는 점이 함께 부각이 되면서 11% 가까운 폭등. 그리고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는 현재 브로드컴의 칩셋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이 됐고요. TSMC 경우에도 5% 가까운 상승이었습니다. 지금 이 하이퍼 스케일러 세 곳과 함께 개발 중인 AI 칩 TSMC가 만들어줄 것이다. 이 사실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테슬라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목표가 불케이스기는 합니다만 650이라는 숫자가 마침내 나왔습니다. 테슬라의 YTD 그래프를 가지고 왔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4.3% 급등을 하면서 이제 연초 대비 수익률은 75.6%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주말 사이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테슬라에 대한 대표적인 강세론자 가운데 한 명인데요. 테슬라의 목표가를 베이스 케이스 515달러까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늘 했던 말 반복이기는 합니다만 트럼프 정권이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및 AI 스토리에 있어서 완전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최근에 테슬라 가치 사슬에 묶여있는 우리 국내 관련주들 조금씩 꿈틀꿈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고 있는 LG 이노텍이라든지 조향 장치를 공급하는 HL 만도 등의 종목들 오늘장에서도 시세를 낼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애플 관련 뉴스 하나 월스트리트저널의 단독 보도로 전해져서요. 들고 왔습니다. 내후년에 폴더블 아이폰 출시 계획 중이다. 그런데 폴더블 아이폰 그리고 노트북 역시도 출시 계획 중이라는 보도 내용이 담겨 있었고요. 아이폰의 경우에는 기존보다 두께를 더 얄쌍하게 만든 초박형 제품에 대한 계획도 있다라고 합니다. 애플 폴더블 관련주로 이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시세를 냈던 종목들, 세경 하이테크, BH 등의 종목들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오늘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잠시 후 전문가와 의논을 해보시죠. 지금부터는 서울 전략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니다. 지난 국내 증시는 월요일에 하락을 딛고 화수목금 회복의 한 주였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월요일 급락 이후 코스피는 6%, 코스닥은 11% 상승했죠. 주말에 있을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등이 작용하면서 금요일장까지 상승을 이어줬습니다. 3대 신용평가사에서는 한국의 신용등급에 아직까지 큰 변화를 주지 않은 점에서도 시장은 일부 안도를 느꼈고요. 외국인의 매도 규모도 줄었다라는 점,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의 매수도 감지되죠. 그리고 기관의 양시장의 동반 매수세도 힘을 보탰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가 꽤 활발해졌던 지난주 화수목금이었습니다. 이날도 올라갔던 섹터나 테마는 꽤 많았어요. 제약바이오가 양시장 앞에서 가장 좀 도드라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셀트리온 적극적인 주주 환원 이슈도 있었고요. 유럽 쪽에 키트로다 임상 3상 관련한 이슈도 있었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연초에 있을 행사를 앞둔 기대감도 작용을 했겠죠. 반도체 쪽도 브로드컴의 시간외 급등으로 인해서 이날 디자인하우스나 일부 종목들 IP 쪽에서 강세 흐름을 보였고요. 게임은 일론 머스크가 카카오 게임 신작에 대한 본인의 아이디를 SNS에 공개하면서 카카오 게임을 중심으로 급등세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는 눈여겨볼 만한 섹터나 테마가 꽤 많았고요. 테마단에서는 남북경협, 메타버스, 오징어 게임이 그날의 이슈로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국내장에 대한 복귀였고요. 지난 금요일에 이 자리에서 반도체 말고 바이오 쪽에서 세핑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인용해서 전달을 해드렸었죠. 그동안 금리 인하 속도가 둔화될 것이다 혹은 시장의 불안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서 반도체가 단기적으로 짧은 조정을 거쳤는데 올라갈 반등의 이유가 참 많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점을 짚었죠. 그리고 여전히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유효한 가운데 알보리팹 외의 종목들 같이 순환하는 점을
짚었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장 그 외의 종목에서 함께 반등을 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과거 바이오시밀러, 제약바이오의 대장들이 올라줬죠. 삼바는 실적에 대한 기대, 셀트는 주주환원과 키트루다 등의 이슈로 인해서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식약처에서 허가 소식을 받았던 비보존 제약의 급등도 있었고요. 첨생법 모멘텀의 메디포스트, 엑셀세라퓨틱스, 차바이오텍, 코아스텐 캐몬 등의 줄기세포 종목들도 강했습니다. 메디포스트도 이날 또 추가 급등을 보였던 만큼 계속 바이오 진영이 힘을 좀 싣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일단은 삼바와 셀트가 수출 데이터도 좋았던 만큼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에 대통령 탄핵안 관련해서 가결 소식이 전달됐죠. 이후 이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시장의 시선은 헌법재판소로 이동하게 됐죠. 사건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그러니까 6개월 이내에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나올 겁니다. 시장에서 조금 이르게 나온다면 4월 벚꽃 대선을 보고 있고요. 가장 많이 일정으로 예상되고 있는 게 5월, 6월 장미 대선, 그리고 좀 늦게 6개월까지 꽉 채우고 나서 헌재 결과가 나온다면 8월쯤 폭염경의 대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 대통령 탄핵 관련한 이슈가 있었을 때는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는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는 92일 정도 진행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을 조금 넘겼다라는 것에 주말에는 이제 블룸버그 등에서 탄핵 가결로 한국의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보도를 내기도 했습니다. 국내 증권가에서도 이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나증권에서는 연간 낙폭 과대 섹터에서 순이익이 증가하는 쪽으로 이제는 이익에 초점 맞춰 펀더멘탈을 봐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은행, 소프트웨어, IT 하드웨어 등등을 언급하고 있고요. 각 대표 종목들 이렇게 탑픽으로 제시했는데 삼성전기 등도 들어가 있다라는 점, 최근에 이쪽 분위기 굉장히 좋죠. 올라가는 흐름인데 더 탄력을 받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메리츠에서도 과거에 정치적 불안이 한 번도 시장의 중심으로서 오래 작용했던 적이 없다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결국에는 정치적 요소는 펀더멘털이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 금융시장의 큰 충격은 경기 침체였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경기 데이터에 집중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펀더멘탈로 다시 본질로 회귀하는 실적에 대한 체크, 기업의 이익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환율과 수급이 얼마나 빨리 안정을 찾아가느냐일 겁니다. 환율이 1,400원에서 1,430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이후 어떤 안정을 찾을지 중요하고요. 외국인의 수급, 매수 전환으로 강하게 턴될 수 있을지 기다려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트럼프의 정책 리스크 혹은 수출 감소가 좀 진정이 되는지, 이러한 경기 측면의 매크로 데이터들 잘 지켜보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앞서 체린 앵커가 브로드컴 얘기해 주셨는데 브로드컴이 지금 주목받고 있는 것은 맞춤형 칩입니다. 결국에는 AI 하드웨어 시장이 어느 정도 이슈가 되고 확장이 되고 있다 보니 수익화를 고민하기도 하고 효율성을 고민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 아마존, 메타, 애플 등에서는 자체 칩 개발의 얘기를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맞춤형 칩에 대한 수요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죠. 2월경에 시장이 커질 때 맞춤형 칩을 찾는다 해서 분류했던 내용인데요. IP나 팹리스, 디자인하우스, 테스트 등이 되겠습니다. 특정 기능의 효율성을 더 지닌 맞춤형 칩을 원한다면 그것에 맞춤된 설계 디자인이 필요할 것이고, 디자인하우스 쪽 지난 금요일에 더 강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IP의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의 16% 급등도 마찬가지고요. 새롭게 다품종의 칩이 많아지면 그 칩들에 대한 테스트가 계속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테스트 소켓에 대한 관심도도 올라갈 겁니다. 때마침 테스트 소켓의 수출 데이터도 나쁘지 않았었기 때문에 같이 일단 체크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끝나지 않는 일론 머스크 트레이드요. 일론 머스크가 자극하는 건 ESS, 전기차, 로봇, 드론, 양자 컴퓨터, 자율주행, 의료 AI 등등으로 최근엔 게임까지요. 확장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오늘은 살펴야겠죠. 주말 사이 자율주행 뉴스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트럼프 인수위에서 자율주행차 충돌사고 보고 제도를 폐지하는 걸 권고했다. 결국 트럼프 차기 정권에서는 자율주행의 규제 완화가 키가 될 것으로 보는데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었고요. 스위스 자율주행 승인 이슈 있었죠. FSD, 테슬라의 새로운 버전이 로스앤젤레스와 샌디에고까지 사람 개입 없이 주행을 해냈다 등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때마침 이런 뉴스가 있던 것과 더불어 지난 금요일에 시간 외에서 퓨런티어, SOS랩, 라이콤 등의 자율주행 종목들이 강하기도 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연결이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통령 탄핵안 통과 이슈에 세론으로 단기 숨고르기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시각도 있어요. 헌법재판소 일정까지 지켜봐야 되니까 한국 경제지표 둔화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시각도 있고요. 다만 우위에 있는 것은 불확실성 해소에 환호할 것이다. 왜냐하면 글로벌장이 가는 동안 한국이 못 갔기 때문에 지난주 화수목금 오른 걸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열려 있고 여기에 외국인 수급이 앞으로 중요한 키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번 주 FMC 있어서 이것은 주의해야 되고요. FMC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그리고 앞으로 내년 초까지 중국의 명절까지 중국의 부양책 이슈가 계속 업데이트가 어찌 되는가를 보면서 중국 소비주들도 체크 가능할 겁니다. 지금 반도체 제외하고 수출 증가율이 둔화된다 이런 우려가 이 탄핵 전국 불안 이슈만큼 우리 시장의 불안 요소였는데 이 부분이 진정되는지 이것이 다 선반영돼서 빠진 걸로 해석이 된다면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테마단에서는 가상화폐 쪽 트럼프 비트코인 비축 계획 확인 관련 보도가 있어서 오를 여지가 있고요. 정치 테마주는 굉장히 어지럽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각각 소식이 있었기 때문이죠. 인맥 관련주들의 변동주의가 필요하고요. 정책 쪽에서는 저출산이나 지역화폐 얘기가 나오네요. 주말 사이 지역화폐가 지금 현재 정책 기대감 테마주로 또 부상하기도 했었는데요. 민주당 측에서 이 지역화폐에 대한 얘기를 꽤 많이 꺼내들었었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코나아이는 최근에 정치 테마주로서 급 변동이 있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쪽의 종목들이 같이 연결된다 정도로만 참고하시고요. 단기 트레이딩 이슈라는 점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시장에서는 신기술 쪽에 초점을 맞출지 초점에 이제 수출을 넣어볼지 아니면 중국을 넣어볼지 수주산업일지 궁금해집니다. 일단 신기술 쪽은 CES를 앞뒀기 때문에 계속 양자, 유리기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드론 등등의 뉴스가 돌고 돌 겁니다. 브로드컴이 유리기판 사업에 진출한다 이런 언론 보도도 있었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관심 받을지 한번 보시고요. 드론 이슈도 많았죠. 트럼프 당선인이 본인의 SNS에 이 사진을 한 장 게재하면서요. 맥도날드를 먹고 있는 한 남성 뒤에 이렇게 드론이 배달하는 모습, 한마디로 드론의 일상화를 얘기할 겁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드론 사용에 대한 이슈가 많아지고 미국에서 언유주얼 머신스와 같은 드론이나 제나테크 등의 종목들이 주말 사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 제이시언 시스템, 에이럭스, 네온테크 이런 드론 혹은 UAM 종목들 관심 받게 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그 밖에는 브로드컴이 자극하는 쪽에서 오늘 디자인하우스 소켓 유리기판이 있고요. 수출단에서는 파마리서치, 삼양식품, 휴메딕스, 예사이 아시아 혹은 바이오 시밀러 쪽 뉴스가 많이 나오는 만큼 확인해 보시죠. 파마리서치는 올해 100% 넘게 올랐습니다만 10월 실적에서도 11월 수출입 데이터에서도 예상 그 이상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OPM과 아직 공식 승인이 나지 않은 미국에서도 사용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꾸준히 거론이 되는데요. 많이 올랐음에도 편안한 선택지일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이번 주 중요한 일정들 쭉 정리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중국 데이터 중요합니다. 그리고 FMC 이번 주 중반에 소식 같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시장의 흐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당잠사였습니다.